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 요청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10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초선 의원들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입니다. 110명 가운데 83명이 초선인데요. 남다른 배경으로 주목받는 초선 의원들을 유튜권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학가 서점 주인인 유정희 시의원의 삶은 우연히 마주한 동네 하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하천을 살리기 위해 나선 길이 결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환경운동가로 그리고 두 번의 구의원을 거친 시의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네에서 잔뼈가 굵은 만큼 구석구석을 살피는 생활정치에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도림차 완전 복원 마무리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좀 더 영향을 높여서 이제 관악산도 제대로 지키고 보존하는 활동을 해야 되겠다. 서울시의회에 새로 입성한 초선 의원은 83명. 역대 최대 규모인 초선들의 활약에 따라 10대 의회의 성패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1천만 서울 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께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세요. 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씩씩하십니다. 예, 시원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화면이 이쪽이 고장이 나서요. 예, 21세기 세계 최고의 의회를 지향을 하는데 이제 누수 때문에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화면에 보이다시피 신림선 경전철은 2006년도에 민간 투자 사업이 제안이 됐고요. 2008년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확정 고시됐고요. 2015년에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입구에서 기공식을 했고요. 2016년 신림선 경전철 착공 및 안전기원제를 드렸고요. 2017년 1월에 비로소 첫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첫 삽을 떴습니다. 그 첫 번째 땅 파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요. 2022년 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는 신림선 경전철의 규모는 총 길이 7.76km고요. 정거장 11개소고 차량 기지는 1개소고 사업비는 모두 7,943억인데 민간이 3,885억, 재정사업이 4,058억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1월 8일)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지역 대표들이 연대하고 특히 우리 저 2층 방청석에 계시는 관악구 주민들이 주도하여 신림선 경전철 조기착공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였고 대대적인 조기착공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순식간에 7,624명의 주민서명을 받아 11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께 전달하였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조기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교통수의 지역이었던 관악구 주민들은 기뻤고, 특히 경전철 조기 착공을 위해 땀방울과 발품을 아끼지 않았던 경전철 신림선 인근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주민들은 수건 사업이 이루어져서 모두 한마음으로 박원순 서울시장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 계획에서부터 첫 삽을 뜨기까지 꼬박 10년도 넘게 세월이 흘렀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땀과 노력이 없었다면 과연 첫 삽을 뜰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저절로 들었습니다. 이 사진이 경전철 신림선입니다. 색강역에서부터 관악산 주차장까지고 총 정류장이 11개소, 그리고 7.76km입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신성초교에 있던 정류장이 미림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결재 사인 하나로 엄청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전철 신림선 조기 착공을 주도했고,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학동, 서림동이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뀐 정거장 미림여고역에서부터 관악산 종점까지는 거리가 1120m, 버스 정류장이 3곳이나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갑자기 바뀐 정거장 위치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도 끝났고 보상 절차도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당초 계획대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결코 아닙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경전철 신림선에서 배제되어 버렸지만 가장 교통수요가 많은 대학동, 서림동을 중심으로 정거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경전철 신림선의 교통 혜택에서 배제되어 버린 인근 주민들은 2016년 가칭 고시촌역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했고, 그 추운 겨울날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 단기간에 1834명의 주민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원했습니다. 여기 다 생생한 사진들입니다. 그 추운 겨울날 서명했습니다. 단기간에 순식간에 1834명 청원했고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계시고 옆에 또 정태호 지금 청와대 수석이신데 전 위원장 계시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베리아처럼 이렇게 무장하시고 완전 무장하시고 서명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이 분들 대표분들 다 지금 저 2층에 와 계십니다. 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청원에 대한 도시교통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답변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 속기록에 따르는 겁니다. 역간 거리가 가깝다. 그리고 정거장 신설에 드는 비용이 40억이기 때문에 고비용이라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우선 역간 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색강역에서부터 대방역까지가 571m입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보라매 병원까지가 592m입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단곡 사거리까지가 546m입니다. 당초 신성초교였지만 미림역으로 바뀌어져서 관악산 공원 주차장까지가 1120m입니다. 짧지 않습니다. 반으로 나눠도 거의 600m고요. 미림여고에서부터 관악산 주차장까지는 공원 주차장까지는 버스 정류장이 3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 이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역간 거리는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이동 인구가 많으면, 교통 수요가 많으면 거리는 짧아질 수도 있고, 또 교통 수요가 적으면 거리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거장 한 개 만들 때 비용입니다. 경량정철, 즉 경전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도대체 정거장 하나 이제 속기록에 보면 다 450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7.76km에 정거장이 11개소고 차량기지가 1개소고 전체가 7,980억인데 어떻게 450억이 나오나. 관계기관에서 이 한 정거장 신설에 따른 그 비용 예산 자료를 절대 주지 않아서 제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서울대 그 교통 전문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자료를 구했는데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08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 도로 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 지침 수정 보완 연구 5판 184쪽에 정거장 경량전철 표준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 2층일 때는 121억, 지하 3층일 때는 145억입니다. 여기 70m 거리죠. 우리 신림선 경전철은 60m입니다. 정거장이. 그리고 이게 2007년 8년 이어서 또 물가 인상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50억 남짓 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거장 신설은 서울시 재정 사업만으로도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곳에 정거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동 서림동은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가 있고, 서울대학교에는 42,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중 대다수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곳입니다. 둘째,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2020년 지금 현재의 CNG 충전소 및 차고지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지금 이 위치가 바로 우리가 정거장 신설할 수 있는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가칭입니다. 청년 드림센터라는 청년 복합 문화 공간, 청년 창업 공간 조성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7년 8월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에서 청년 드림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1년 11월 서울시 주차계획과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영화 7987 잘 아시죠? 많이 보셨죠? 예, 저도 손수건 끝없이 적셔가면서 보았습니다. 이 영화 덕분에 우리 기억에 새로이 떠오른 박종철 열사가 있습니다. 1987년 군부 독재를 몰락시키고 민주화의 봄을 재촉한 박종철 열사의 하숙집이 관악구 대학동에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민주화, 인권의 표본으로서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박종철 거리도 있고 선포식을 마쳤고 박종철 기념관도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1997년 4월 15일 이유도 모른 채 남영동 대고문실에 잡혀가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고문 같은 조사를 20일 동안 받고 구속되었었지만 민주화를 위한 지난한 여정은 기록되고 되새겨서 지금 시대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이곳에는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종철 기념관과 연계되는 가칭 박종철역은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난 여름 너무 뜨거웠습니다. 굉장히 고통받은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00년 만에 무더위라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8월 13일 신림선 경전철 가칭 박종철역 신설 제2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100년 만의 무더위보다도 100배는 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출범식에서는 이석근 대표님, 김태수 대표님,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투사가 되어 한 목소리로 가칭 박종철역 신설을 절실하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
한 달간의 옥탑방 사례를 끝낸 박원순 시장께서는 강북발전, 강남북 격차를 극복할 획기적인 방안으로 비강남권 도시철도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겠다는 역사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한 달간의 옥탑방 생활을 통해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지역 사무실도 옥탑방입니다. 저는 옥탑방에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경선도 치르고 본선도 치르고 지금도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저도 도림천이 바로 보이는 옥탑방에서 영감도 얻고 항시 우리 마을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면 빗물 피해가 있는 곳이 없을까, 혹시라도 도림천이 넘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비방남권 도시철도 4개 노선을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특히 정말 오랫동안 교통소외 지역이었던 난곡선 신설 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12만 5천 지역 주민의 절반인 5만여 주민이 이용하고 있고 청년 활력 공간으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며 지역 공동체인 서울대학교에 수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관악 민주화의 성지 민주올레길의 정점인 박종철 열사 기념관과 연계되는 각층 박종철역 신설을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난곡선의 전체 예산은 4천억입니다. 경전철 사업에 있어서 비용 편익 분석은 매우 중요하지만 서민의 발로서 경전철은 비용 편익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학동, 서림동, 이기동의 편익을 위한 정거장 신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략 150억의 추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구나 이곳은 청년 활력 공간으로 예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입니다. 이미 2차례 담당 공무원들과도 검토를 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2번이나 만나서 검토를 했으니 다음에 만날 때는 확정을 짓고 웃으면서 만나자 이러면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변경하여 정거장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2011년 보궐선거 때 우리 삼선, 지금 3선이시죠. 2011년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 박원순 시장님 득표율 현황입니다. 여기 관악구 빨간 동그라미가 있죠. 최고 득표율입니다. 60% 넘은 데가 없어요. 63%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학동, 서림동 단연 최고입니다.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63%로)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우리 관악구입니다. 그중 단연 최고 대학동, 서림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6년 추운 겨울날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꽁꽁 언선을 녹이면서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0년 만에 폭염을 뚫고 그 뜨거운 여름날 100년 만에 무더위보다도 더 뜨거운 마음으로 마을을 살리고자 1인 시위도 마다 않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대학동, 서림동 주민들의 고통과 간절한 소망을 잘 헤아려 주십시오.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전철 신림선 가칭 박종철역 신설의 필요성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진심과 정성을 다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는 12만 5천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대변한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현장을 방문한 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재현 도시기반 시설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한재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곳곳에서 지하를 파고 있습니다. 앞서도 원내 대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금천구 사례도 있고요. 땅속이 아주 불안하고 심각합니다. 여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를 파기 위해서는 발파를 해야 합니다. 발파를 하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죠. 강도가 세면 벽이나 건물에 금이 가고 또 균열이 생깁니다. 서울시 경전철 신림선 발파 공법은 미진동 발파, 제어 발파, 일반 발파 세 가지 공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는 대체로 제어 발파나 일반 발파를 합니다. 미진동 발파는 가스 충전소 옆 교량 하부 등에서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아까 CNG 차고지 충전소, 거기 가스 충전소 바로 앞인데요. 설계에서부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공사를 위한 공사인지 좀 어이가 없습니다. 또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시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명백히 서울시의 잘못을 업체에 떠넘기는 형국입니다. 앞으로도 땅속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발파로 인한 시민의 불안과 재산 손실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이에 대한 민원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물론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 전망입니다. 자료 화면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쾅 하는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굉음과 함께 폭약 터지는 소리가 수차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엔 상가 유리창을 흔드는 진동도 따라옵니다. 7시 반 폭파하고 9시, 10시 조도 한번 하고 11시에 2시 한번 하고 또 밤에 또 이제 부모들 퇴근하면 또 먹고 한 8번씩 할 거예요, 하루에. 많게는 하루에도 8번 큰 폭발음이 들린다는 곳. 상가 인근에서 진행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입니다. 경전철 공사하는 거고요. 저 밑에 똑같은 라인으로 또 신동 타는 데라고 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나가요, 저게. 이 일대에는 지하 40m 깊이에선 터널 상하행선 공사가 그리고 지하 17m 깊이에선 경전철이 지나가는 지하 터널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 터널 공사가 겹치면서 인근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차례씩 들리는 발파음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터지는 공사장 발파로 상가에선 손님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 전부 다 공부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나갔어요. 잠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저희 야구 병원에 다닙니다. 손님들이 전쟁 난 줄 알았다고. 야, 가자. 시끄럽다, 가자. 이런 식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지하 공사는 미진동 발파를 적용해 설계해서 시민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하고 공사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재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씩씩한 유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